강화에서 바다를 건너 월북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한 탈북 여성이 경찰관에게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어떤 사건들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의 개요부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 경찰 간부가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일자로 그 피해 여성을 이제 대리하는 변호사가 지금 탈북민 출신 여성이 지금 최근 2016년부터 2년간 그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그 경찰 간부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해왔다. 라는 이제 혐의로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예. 그 혐의는 이제 뭐 성폭행, 그다음에 유사성폭행,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 여성이 수차례 이제 경찰서에 찾아와서 본인이 이러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그런 피해 호소에 대해서 어떠한 뭐 시정이나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장 접수를 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지금 개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처지에 걸맞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구조가 갖춰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네.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 일화, 그러니까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김경희의 얘기를 듣고 거짓말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정보에 관련해서는 국정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이지 탈북민의 신변 보호 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구실을 삼아서 계속 만나려고 했다라고 이제 제3자들이 봤을 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탈북민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보호 단계라든지 이걸 거쳐서 바로 만나는 사람이 예. 신변 보호 경찰관인 것이고 예. 그렇다면 남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치에 따라서 국가 구조가 작동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말들을 일단 들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시작이 된 건데 이 김경희라는 사람은 또 탈북민 사이에서 아까 전 변호사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뭐 예. 하느님 그리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떠받들어 모셔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것은 이제 역시나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고 싶은 예.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적 생활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획득을 해나가면서 심지어 영웅패까지 상까지 받은 그런 경찰이었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께서는 이른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심지어 나라는 영웅패를 주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변호인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로서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시는지요? 뭐 지금 어제 고소장 접수된 네. 사건이어서 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점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예.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시작될 때는 결국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어떤 이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정말 그랬을까? 이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피해자의 어떤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좀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전 변호사의 이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예. 만약에 저한테 저 여성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믿고 일단 사건 시작할 정도의 그런 의심은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송의 화면에도 나왔지만 네. 이제 그 경찰관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같은 걸 보면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승냥이 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진술서 아까 네네네네. 이제 화면에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여성과 결혼하겠다라고 그 각서를 쓴 내용을 이제 철회했다. 예, 예. 뭐 철회했던 것을 뭐 취소하겠다. 예.
철회, 취소 이런 거 대법률 용어거든요. 예. 그런 법률 용어의 철회와 취소를 구별을 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의 문서 내에서. 네네.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예. 그러한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 카톡으로 자기가 승량의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 이제 이런 부적절한 내용은 그 관계는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예. 이제 나아가서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 이제 뭐 재판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피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예. 처벌의 가능성 대단히 높아 보이고 예. 뭐 실형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방금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탈북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종합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도 좀 제고할 어떤 그런 필요성도 던져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각서 내지는 뭐 진술서 이런 것들이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실 그렇게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죠. 보통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성립이 진정한 문서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것의 이행을 이제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각서가 효력이 있다라면 결혼 청구 소송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예. 건 없기 때문에 예. 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피해 여성이 이제 신고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못하게 하는 예. 그런 회유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였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아가서 저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회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위해 우려 예.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김수민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는 경찰도 한 통속이었다라는 생각을 아마 피해자 측에서는 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북 대처라든지 경찰의 이런 대처들에 대한 문제점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가장 소극적으로 접근했을 때 확실하게 발견되는 부분은 탈북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처지에 걸맞는 대응은 없었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것이 원래 갖춰져 있었던 법적인 과정이나 절차의 미비인 것인지 예. 아니면 거기에 비춰봐도 경찰관이 직무유기를 해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시기를 놓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대치라고 했을 때는 만에 하나 어떤 이 신고를 처음에 피해 사실, 호소 사실을 접수를 했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김경희하고 뭐 접촉을 했다거나 같이 논의를 했다거나 이것이 최대치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은폐를 공모하는 이런 부분 당연히 뭐 이거는 제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 경찰관들이 적법한 대응이었다 할지라도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던 것이다. 예. 예,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경찰관들이 대처하고 또 이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구제 절차를 밟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까 이호영 변호사께 전제를 해주셨는데요.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이제 피해자 측의 대리인인 전수미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실어 들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김경희 측은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고요. 부적절한 만남이었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배경은 뭔지 이호영 변호사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접수된 고소장의 혐의가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강간, 그다음에 유사 강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면 지금 김경희 쪽의 입장은 그런 성관계까지는 인정했어요. 예, 예. 성관계는 있었는데 그것이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고 사적인 관계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범죄 피의 사실 중에 일단 강간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강간은 이제 그런 피해자의 어떤 항거 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예를 예, 들어서 예. 폭행을 한다든지 예. 뭐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강간인데 그런 예.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이게 죄가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다. 자신이 이제 부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라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경희 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을 한 것은
그 신변보호 담당관의 업무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자신의 담당 그 여성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업무와는 무관했고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니까 이거는 어떤 업무상의 어떤 그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예. 형법상 처벌을 받을 그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묵인하고 실제 방조했고 이런 것들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면 경찰 관계자들 역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그렇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제 예. 아까 김평론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피해 여성의 호소가 대단히 이게 혐의점이 중대하고 이게 사실일 것으로 믿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감찰 담당을 하는 예. 사람이 알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혐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이제 상부에 보고도 안 했고 예. 법에 이제 그 내부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규칙에 의한 감찰 조사를 이제 진행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서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구체적인 그러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예.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예, 예. 뒷받침될 만한 어떤 그러한 사정이 추후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예. 뭐 그런 이제 감찰 담당관들의 어떤 그런 처벌 문제는 또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어서 예. 결국은 뭐 A의 가능성인지 B의 가능성인지는 예.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아까 전수미 변호사께서도 언급해 주신 대로 또 김수민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탈북민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